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전공 구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회화전공 방재성입니다. 국민대학교 주변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정릉 스타일. 오늘은 저희가 권진규 아뜰리에에 와 있는데요. 학교 가까이에 있어서 학생들이 찾아오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권진규 아뜰리에를 소개해줄 최태만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 조각을 연구하고 있는 최태만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근처에 권진규 아뜰리에에서 권진규의 작품이 어떤 과정으로 제작됐는지, 또 권진규는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또 이 아뜰리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찬찬히 훑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들어가서 권진규 아뜰리에를 훑어볼까요? 네. 네, 교수님, 저희가 권진규 작가님 아뜰리에에 왔는데 권진규 작가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권진규는 1922년에 함경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권진규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 늑막염으로 2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보다 좀 2년 늦게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함경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에서 이제 현재 춘천고등학교죠.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도쿄로 갔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 미술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형은 뭐 의과대학 다니는데 네가 미술해 해서 지원을 굉장히 최소한만 해요. 그래도 자기는 미술이 좋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가 태평양 전쟁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권진규도 비행기 공장에 이렇게 징용되었다가 도망을 쳐가지고 좀 숨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뒤에 귀국해서 성북동에서 살았죠. 거기에 이쾌대란 화가가 성북회화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진규가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김복진이라는 분이 제작을 하다가 1940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것을 김복진의 수제자임을 자처했던 윤효중이 나중에 또 젊은 미술학도 권진규를 데려가서 한 6개월 정도 성리상에서 체류하면서 그 미력 대부를 완성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권진규가 조각을 전공하게 만든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권진규는 그 일본에 유학 중이던 형이 폐가 안 좋아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형을 만났지만 곧 형이 요절을 해요.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을 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남아 있다가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입학을 하죠. 그래서 주로 시미즈 다카시 선생한테 조각을 배웁니다. 1953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때의 이과전이라는 전시가 있는데, 그 이과전에 권진규가 졸업하는 해 작품을 출품했는데 특대, 어떻게 보면 좀 최고상이라 할 수 있겠죠. 를 받습니다. 이제 기사라는 부조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본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그 시기에 도모라는 무사시노 미술학교의 서양학과 다니던 2년 후배와 사귀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을 하죠. 그래서 와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여기였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 뒤에 있는 커다란 부조 작품은 뭔가요? 가운데는 문이 뚫려 있는 모양 같기도 합니다. 권진규 작가가 동생 권경수 여사의 집을 위해서 제작한 부조예요. 현재 권진규 아뜰리에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작품은 그 작품을
복제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장소는 정릉이었고 원작은 삼성미술관 류미 가지고 있고 또 권진규 아뜰리에를 위해서 특별히 여기 복제품을 설치해 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우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작업 공간이었나요? 이것도? 이 공간이 우물이 있는 이 공간이 부엌이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음식을 장만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부엌에서는 요리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진규 작가가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파놓은 우물이 이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학생이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 조각가 권진규가 1959년에 일본에서 귀국해 가서 해서 1973년 사망할 때까지 사용했던 작업실입니다. 아무래도 예술가의 작업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작업실에서 창작예산실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와보시니까 어때요? 딱 들어왔을 때 1900년대 후반의 건물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여기 벽에 있는 메모를 봤었는데 이게 그 당시 작가님이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 등 뒤에 있는 문 있잖아요. 저기서 벌컥하고 작가님이 나오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드네요. 실제로 이 작업실 벽에 작가가 생전에 범인의 침을 또 바보엔 존경을 천재엔 감사를이라는 글씨를 적어놨습니다. 아마도 오늘 권진규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인생의 일종의 좌표 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체근하는 일종의 검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또 이 조각가의 비극적인 체구 때문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비운의 천재. 과연 천재인지 아닌지는 각자 이제 우리가 판단할 몫이고 어떻게 보면 권진규는 우리가 예술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형이라고 있죠, 그죠? 그걸 잘 보여주는 예술가였습니다. 일단 고독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한 예술가였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테라코타뿐만 아니라 권진규는 건칠이란 기법으로 조각을 했어요. 혹시 건칠에 대해서 아세요? 검정색 같은 걸로 칠하는 거를 저도 전시에서 봤거든요. 맞아요. 전시장에 보면은 테라코타도 사실은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거친 그리고 흙의 질감보다는 천의 질감이 좀 많이 드러난 그게 바로 건칠입니다. 건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상에서는 건칠 조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현대 조각에서는 권진규 이전에 건칠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인 건칠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점도 굉장히 기체로 기법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또 권진규의 주제 작품을 보면서 특히 권진규가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가요? 그 이름이 다 비슷한데 순자, 뭐 영자 이런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모델로 데려와서 많이 초상 조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기마 작업이나 아니면은 종교와 관련된 것들, 좀 불상이나 아니면 예수님 작업들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실제로 두 학생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권진규 작품의 어떤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이름, 뭐 영희, 또 뭐 순자, 지원 이런 이름들은 전부 권진규의 제자입니다. 특히 춘천에 있는 어린 소녀를 데려와서 이제 집안일도 좀 돕고 같이 살았는데 그 소녀를 모델로 제작한 것이 영희이고 또 지원의 얼굴이라는 작품은 권진규의 테라코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홍익대학교에서 서양어를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모델로 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흉상들은
거의 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제작했지만 대부분 표정이 없죠. 무표정이잖아요. 또 가슴 부분만 있습니다. 흉상이죠. 그리고 어깨가 없어요. 어깨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내려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우리 시선이 전부 다 표정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진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고, 아마 이런 이 조각적인 조형적인 특징은 이탈리아 조각가인 자코모 만주의 작품에서 좀 영향을 받았으려고 추정이 되고, 또 우리 방재성 학생이 봤던 권진규 작품에서 기마상이라든지 말, 이런 것은 사실 인물 초상 조각 못지않게 권진규가 많이 제작했던 것이 동물 조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말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제작했던 게 사실은 말머리예요. 권진규가 일본에 유학할 때부터 말머리를, 그때는 제작했던 테라코타는 사실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돌로 만든 석조가 남아있는데 대체로 말머리가 꽤 많고, 그 다음에 말의 전신을 만든 것은 그냥 말이 이렇게 얌전히 서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발돋움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이렇게 앞발을 들고 있다거나 하는 형식인데, 형식의 어떤 근원 같은 걸 추적해 보면은 마리노 마린이라는 조각가의 영향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코모 만주든 마린이든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권진규 양식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제작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겠죠. 그게 아마 그런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권진규가 1973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까지 권진규를 기억하고 계속 권진규 작품이 대형 전시로 소개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 작업실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조각을 할 때 쓰는 도구인 헤라도 놓여져 있고, 물감? 드로잉을 아마 하실 때 쓰셨던 물감이랑 여기 보니까 신발도 있고, 뒤에 선반에는 톡이랑 책들도 올려져 있는데 저런 물건들이 왜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공간은 이 권진규 작가의 개인의 작업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조각 도구들 이런 게 전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작가의 이렇게 손때가 묻어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선반에 보면은 토기가 있어요. 권진규의 형식의 어떤 근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럽 고전 조각이겠죠. 유럽 고전 조각이라면 이제 기원전 5세기 그리스 고전기 조각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대표적인 어떤 조각 같은 걸 생각하면 되고, 그걸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유럽의 현대 조각가에 대한 일종의 개인적인 관심과 연구, 마리노 마리니라든지 자코모 만주라든지, 또는 자신이 일본에 유학할 때 서성이었던 분의 서성이 앙뚜안 브로델이에요. 브로델이라든지 이런 그 현대 조각가의 영향. 그 다음이 우리 한국 전통 문화와 또 미술에 대한 지극한 관심입니다. 1959년에 귀국한 이후에 권진규는 1961년에 남대문 수리 복원 사업의 제도사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공포라고 있거든요. 공포는 뭐냐 하면은 기둥하고 그다음 위로 가로지르는 게 보하고 돌이에요. 목조 건축에 기둥과 지붕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 받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미적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개를 펼친 듯한 그건 공포로 가는데, 수리를 남대문을 수리하면서 우리 이제 숭례문이죠. 숭례문을 수리하면서 그 공포 구조를 굉장히 이제 미적이니까 관찰하고 그걸 본인이 직접 드로잉을 다 남겼어요. 또 설계도 도면까지 남겼습니다. 그런 이 공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숭례문 수리복원 작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전통 건축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복궁 같은 조선시대의 이제 정궁이라 하죠. 궁전을 이제 또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붕 처마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면 잡상이라고 올려놓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악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기능인데 그 잡상이라든지, 그다음 보신 것처럼 토기, 이런 전통적인 것을 통해서 권진규 자신만의 어떤 한국적인 리얼리즘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은 1971년에 권진규가 명동화랑이라는 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명동화랑이라는 데서 개인전을 앞두고 당시 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 리얼리즘을 정립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서 우리 전통 조각의 어떤 특징을, 예를 들면 신라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뒤에는 그냥 양식화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통에 대한 쭉 그 관심과 또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에서 리얼리즘인데, 이 리얼리즘은 19세기 프랑스 리얼리즘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마 우리 전통의 바탕을 둔 한국적 사실주의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도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인터뷰의 뒤에 말을 또 주목해 보면은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드로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면 기물은 어떻게 보면 토속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거 나름대로 구조가 있죠, 그죠? 이제 물론 가마에 들어가면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지만 좌우대칭이고 기능성과 신비성을 다 같이 갖추고 있죠. 저런 점들이 권진규의 어떤 추구, 자신의 어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층고가 되게 높고 위층에 다락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의도된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실제 권진규의 작품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애초에 이 작업실을 지을 때는 한국에 가면은 좀 큰 기념 동상 같은 이런 조형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내심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를 굉장히 높게 지었고, 또 이게 뭐 그렇게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혼자 작업할 수 있는 데 적당한 규모인데,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량이 많아지고 작품 쌓이면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단을 만들고 일종의 이제 다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락 위에는 선반이 있죠. 그 선반 사이에 지금 출력한 권진규가 작업할 당시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선반 속에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수납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락 공간은 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개인 수장고였다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혹시 이 포스터가 권진규 작가의 전시에 대한 포스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권진규 작가는 생전에 개인전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리고 권진규 작가가 돌아가신 뒤에도 대규모 전시를 많이 했었죠. 그 중에 이제 귀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지금 보시면은 1965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문회관에서 했던 권진규 조각전입니다. 아마 저 전시가 권진규란 존재를 국내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고, 저거는 실제 신문회관에서 했지만 기획은 2명의 화랑 주인이 했습니다. 그것은 권진규 작품을 미술시장에 이렇게 소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권진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목을 받은 겁니다. 워낙 독특한 작품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권진규가 공부했던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쿄에 가면은 니혼바시 화랑이 있거든요. 니혼바시는 지명입니다. 일본교, 일본 다리. 그쪽에 있는 갤러리에서 권진규에게 전시 한번 하자 해서 니혼바시 화랑에서 1968년에 전시를 했었죠.
근데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이 연바시 전시 때는 권진규의 스승이었던 시미즈 타카시라는 이 교수님도 축사를 쓰고, 그 다음에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조각가도 글을 쓰고 하면서 권진규의 작품 2점이 동경국립근대미술관에 소장됐습니다. 한국 작가가 일본의 국립미술관에 작품 소장된 게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권진규는 너무 자신 있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71년에 당시 명동화랑이라고 꽤 우리 미술계에서 유명한 대표가 김문호란 분인데, 그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권진규를 또 발견해가지고 전시 한번 합시다 해서 했던 것이, 저기 보시면은 권진규 테라코타 건칠 해놨죠, 그죠? 1971년 명동화랑에서 했던 전시 포스터입니다. 저건 뭘까? 약간 우물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그러게.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건 가마치고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저것들 용도가 뭘까요, 교수님? 사실 이 작업실 내에서 재밌는 게 바로 벽돌로 만든 2개다, 그죠? 권진규 작품은 거의 대부분 테라코타였잖아요, 그죠? 테라코타의 원재료가 뭐죠? 물이랑 흙이랑 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테라코타는 흙으로 형태를 빚어야 되는데 축축해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다른 우물에서 길어올 수 없으니까 권진규 조각가가 이 작업실을 만들면서 직접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지 학생이 본 것처럼 우물이 맞고, 그다음 성형을 해 흙을, 그죠? 형태를 만들어요. 뭐 영희의 얼굴이든 재원의 얼굴이든 이걸 건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도 필요한 거지. 이 건조 과정에서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야 돼요. 불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고 보면은 테라코타는 물, 불, 공기, 흙 이런 그리스 자연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원소를 다 필요로 하는 거래요, 그죠? 근데 불을 떼려면 가마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방재성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는 아무리 봐더라도 입구도 좁고 테라코타 넣을 수 있기에는 공간이 너무 밭어요. 그죠? 이거 가마인 것 같은데 가마는 아니겠다, 그죠? 그리고 굴뚝도 연결돼 있고, 요거는 그래서 용도는 난방용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벽돌난로, 이건 실내를 좀 데우기 위한 벽돌난로였고, 실제 가마는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권진규의 아뜰리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 가까이 이런 문화 공간이 있다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와서 감회가 새롭고요. 여러분들도 권진규의 아뜰리에를 방문하니까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조각가의 작업실을 방문할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면서 작가님의 그 작업 스타일과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게 돼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저도 권진규 작가님 같이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운의 조각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직접 와보니까 정말 어쩌면 많이 축복받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장소였던 것 같고, 그런 장소에 와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장소에서 만나요. 안녕.